좀 더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깨놓고 얘기하면 예.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2025년도의 보수 가치에 더 민주당이 더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 민주당 합류설이 강하게 돌고 있는 김상욱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김상욱은 오늘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민주당 합류설에 대해 꽤 자세히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상욱이 민주당으로 오지 않으면 더 이상할 정도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맹렬한 비난을, 민주당을 향해선 듣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의 찬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물론 김상욱이 민주당에 합류하겠다고 명확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국민의힘을 바꿀 수 있다면 국민의힘에 남고 싶다는 말을 한 걸 보니 최근 정치권에 돌았던 한동훈이 최종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면 국힘에 잔류한 것 아니냐는 설에도 아주 약간의 여지를 남기기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김상욱은 오늘 상당한 힌트를 준 것 같은데 정예능이 예측하기에 한동훈이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김상욱은 민주당에 올 확률이 압도적으로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김상욱의 표정이나 말하는 분위기를 주목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먼저 오늘자 김상욱의 발언 전문 영상으로 보시고 오겠습니다.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한테 기준은 첫째는 가치 추구 정치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가치 추구의 방향은 참 보수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나는 참 보수 정치인이 되는 게 꿈이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그 보수의 방향과 맞지 않다. 그러니까 보수라고 주장을 하는데 50년대 60년대 보수에 멈춰버린 거죠. 그걸 이 안에서 바꿀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다면 난 국민의힘에 남고 싶다. 다만 그 싹이 보이지 않으면, 그 희망의 싹이 보이지 않으면 그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참보수 정치인이 선택해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더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깨놓고 얘기하면 예.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2025년도의 보수 가치에 더 민주당이 더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간단한 3단 논법이라 생각합니다. 김상욱 자신은 참 보수 정치인이 되고 싶으나 현재 국민의힘은 수구, 민주당은 참 보수, 고로 참 보수 정치인으로서 민주당에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상에 다 담진 않았지만 정예능이 상당히 흥미롭게 본 부분은 다음 대목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김상욱은 만약 국민의힘이 변할 수 있다면 국힘에 남고 싶다고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묻는 김현정 앵커의 질문에 김상욱은 구체적으로 이번 대선 국민의힘이 반명 슬로건으로 선거를 치르면 안 된다는 것, 또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하면 안 된다는 것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자, 정예능 시청자 여러분들도 벌써 느껴지시겠지만 솔직히 이 정도면 김상욱이 민주당에 합류할 명분을 만들려고 안간 힘을 쓰는 정도가 아닌가 합니다. 예컨대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한동훈이 최종 대선 후보로 결정이 돼도 기회주의자 뚜껑이 특성상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안 할 리가 없습니다. 물론 국힘 지도부가 바라듯이 한덕수로 최종 후보가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무엇이 됐든 김상욱이 내건 조건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핵심적인 이유는 김문수나 한동훈이나 과연 이번 대선을 반명 슬로건 없이 치를 수 있냐는 겁니다. 정예능은 자신있게 확신하는데 한덕수와의 단일화는 없을 수 있어도 반명 슬로건 없이 대선을 치르는 건 현재 국민의힘으로선 불가능하며 특히 김문수보다도 한동훈이 유독 반명 슬로건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뜬금없이 기타나 들고 나와 의미 없는 손장난이나 하는 게 대선 전략인 빈깡통 한동훈이 단기간에 반명 슬로건을 대체할 콘텐츠를 들고 나온다는 건 상상도 하기 힘들고 무려 지난 총선 때부터 지금까지 이재명 비난 없이는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걸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즉 김상욱이 내건 국힘 잔류 조건들은 한마디로 미션 임파서블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칫국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민주당이 김상욱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민주당에 융화시키느냐입니다. 우리 민주시민 여러분들은 김상욱을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그럼에도 적지 않은 분들이 김상욱과 경쟁하던 전운수 위원장에 대한 걱정부터 시작해 김상욱이 국힘 출신이라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일전에 말씀드렸듯 김상욱이 온다 한들 민주당의 촘촘한 정당 시스템상 전향자라고 특혜를 줄 리도 만무하니 김상욱도 경쟁을 통해 자신의 자리를 쟁취해야 할 것이고 심지어는 전운수 위원장을 광진을로 보내는 식의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당원들과 민심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는 더 큰 대의를 위해
민주당과 민주시민들이 포용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김상욱이 민주당에 오더라도 우리가 너무 거부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 공유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저는 공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코로나 위기도 극복했고요. 주가도 3천까지 넘겼었고요. 그 당시에. 그러나 보수들이 극우 아스팔트화되면서 악귀처럼 이 대한민국을 뒤집으려고 끈질기게 생명력을 연장했다는 것. 이거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도화된 사람들이 되도록 이끌어내서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구석으로 내몰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스스로 극우화된 그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잘못을 비판함과 동시에 우리 역시도 성찰해보자. 이야기를 왜 들었느냐.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이야기가 자꾸 도마에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욱이 공수처에 반대하는데 민주당에 데리고 오면 안 되잖아.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종식과 진짜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동의하면 일단 데리고 오는 겁니다. 나중에 공수처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럼 그때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정치는 상대적 진리다. 시대 정신이 뭐냐에 따라서 진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박근혜 쫓아내는 게 가장 중요할 때 조응천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검찰개혁이 가장 중요한 이슈일 때는 조응천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